5억을 받기 전에 그냥 내가 이제 영농 생활에 뛰어들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퇴사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교육 이수 과정만으로 내가 뛰어난 용농 후계자가 될 거라는 착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초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10년 미만의 신규 농업인이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30년의 베테랑 농업인들에게 이 돈을 줬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무대장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무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신규 농업인이 아니면은 한 자릿수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자금을 받아서 신규 농업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실패할 확률은 90%가 넘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초치는 소리냐. 지금 얼마나 농업이 돌아가지 않고 청년 농업인이 합류가 절실한 이 시기에서 나무대장은 무슨 그런 망발을 짓거리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무대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대장은 진짜 진심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시책이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죠.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인 자금은 지금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고정금리 1.5%로 자금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1.5%의 이자만 지불하고 5년 동안은 그냥 이자만 지불하고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6년째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이자를 포함해서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로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금리가 평범한 2등급, 3등급, 4등급 신용 등급 기준으로 지금 4%에서 6%, 많게는 7%까지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치솟은 그런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1.5%라는 고정금리 저금리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시작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이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대장이 신규라고 하느냐? 이 자금을 집행받기 위해서는 영농 경력이 10년 미만이라야 됩니다. 10년 이상의 준 베테랑 농업인들은 이 자금을 쓸 수 없게끔 정부 시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 하면 한 번도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한 초보 농민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농업에 대해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한 자릿수 경력을 가진 농민들만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최대 5억에 대한 자금을 신규 농업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청년 농업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은 그마저도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을 날리고 아니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정되지 못해서 자기가 계획한 그 시간대에 청년 농업인의 자금을 받지 못해서 허송세활하는 그런 농민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5억에 대한 이자 1.5%는 얼마 정도입니까? 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 한 700만 원 정도,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니까 나중에 원리금 균등 납부까지 생각을 하면은 작게 600만 원 정도로 잡아봅시다. 원리금 균등 납부를 하면은 이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은 매년 600만 원 정도의 이자만 지불을 하면은 자금에 5억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죠. 그러면은 뭘 하겠습니까? 이 5억으로 땅 사고, 그리고 시설물 하우스 짓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 스마트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땅을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신만의 농장 운영에 대한 기초를 닦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년 다음에 6년째 되는 원리금 균등 납부 시간이 도래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6년 차 때 5억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은 10년 동안 이제부터 원리금 균등 납부를 해야 되니까 5억이면은 10을 나누면은 5천만 원이죠. 매년 5천만 원씩 원리금 균등 납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대장이 말했던 이자, 약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5,600만 원을 5년 거치 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는 계속 갚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보 농민들이 농사를 처음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한 자릿수 초보 농민들이 한 자릿수 영농 경력을 가진 초보 농민들이 8년 9년 정도 영농 경력이 있는 그런 농민들이 단 6년 만에 아무리 5억이라는 큰 돈을 지어줬더라도 6년 만에 순수익 5,600만 원을 내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5,600만 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원리금 균등납부 첫 해에 5,600만 원을 까면은 다음에는 4억 5천으로 갚을 돈이 주니까 이자는 조금씩 줄어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원리금 자체가 낮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5,600만 원의 순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먹고 사는 비용, 생활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용이 일단 기본 3인 가정이라고 쳤을 때 한 달 평균 300전후가 들어갑니다. 300전후 아껴 썼다고 가정할 때라도 그럼 300만 원이라고 우리가 미니멀하게 가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1년이면은 3,6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5억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 농업이라는 그 새로운 신세계에 입문을 내서 난 여기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자체의 순수익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3,6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아껴 살아서 3,000만 원으로 가정을 합시다. 마누라도 있고 내 아기도 한 명 있는 3인 가정이라는 가정에 그러면은 1년에 3,000만 원, 아까 전에 원리금 균등납부 5,000, 이자 600, 그리고 생활비 미니멀하게 3,000을 잡았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8,600만 원 을 귀농 6년 차부터 순수익으로 내가 벌어들여야지 생활이 가능하고 원리금 균등 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5억이라는 돈으로 초기 투자를 내서 뭐 몇 배의 수익 그리고 매년 1억 이상의 준수한 연봉을 내시는 농업인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초보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어 준다고 한들 5억이라는 돈 그거를 100%로 가정했을 때 6년 차부터 5천만 이상 내려면 10%죠. 그런데 아까 8,600만 원이면은 적어도 17% 이상의 원리금 대비 순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사례를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유추해서 봤을 때는 약 한 90% 이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나무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던 생각인데 이번에 후계농 자금, 청년 창업농 자금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자금 집행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곤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신규 농업인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이 기사와는 좀 별개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청년 농업인 신규로 자금을 수억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충분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가득 담아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마음을 식히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5억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6년 차에 최소 8천에서 9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농업적 비전을 가진 사람인가? 그 문제를 상당히 곱씹어 봐야 됩니다. 5억을 받기 전에 그냥 내가 이제 영농 생활에 뛰어들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퇴사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교육 이수 과정만으로 내가 뛰어난 용농 후계자가 될 거라는 착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초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10년 미만의 신규 농업인이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30년의 베테랑 농업인들에게 이 돈을 줬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과농사, 복숭아농사, 나무대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농사 여러 농사를 있지만은 농사 자체의 수익만으로 아무리 베테랑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5억의 자금을 순수하게 농사 목적으로 운영을 해서 6년 차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순소득을 낼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뜻 저금리 1.5%라도 받고자 하는 베테랑 농민들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그대로 초보 농민, 그것도 청년 창업농에게 그냥 던져다 주다시피 정부가 밀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나무대장이 평소 하고 있던 오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청년 창업농을 준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내세워야겠죠. 더 많은 교육,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는 청년 창업농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자금들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 하나로, 의지 하나로 될 수 있는 게 농업적 문제는 아니라고 나무대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나무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청년 창업농, 영농 후계자가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억의 큰 자금을 집행받으실 때는, 신청할 때는 정말 큰 고려를 해서 내가 정말 영농 활동으로 준수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나무대장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90% 이상은 돈을 떨어먹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나무대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신규 농업인 육성 자금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